그게 뭐 멸치하고 돌고래를 뭐 같이 취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되게 낮은 사람하고 높은 사람한테 그럼 난 너희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겠어라고 해가지고 같이 대우해가지고 그럼 억강부약을 하는 게 과연 그게 공정한 것인가? 높은 사람은 높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공정한 거. 이건 보는 사람마다 이제 시각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지금 송영길 대표가 뭐 이재명 뭐 편든다 이런 욕 먹는 것은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1위인데 그 1위에 대해 가지고 좀 과도한 공세에 대한 거는 우리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방어를 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건 제가 말씀드린 시각. 멸치와 돌고래를 이게 같이 먹는 게 맞냐. 돌고래는 또 돌고래대로 좀 보호를 하는 게 전체적인 전략상으로 맞냐 해서 볼 때는 그 송영길 대표 정치 경험도 많고 하니까 조금 후자 쪽 돌고래는 또 돌고래대로 보호를 해야 된다.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뭐 할 거냐면 요거 여의도 타짜들의 상반기 결산 평가 요거 할 건데 대선 주자들 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대선 주자 빼면 사실 뭐 여야 대표랑 대통령밖에 안 남지 뭐. 네. 그죠? 일단 그래서 여당부터 할 건데 여당의 송영길 대표가 월요일에 취임 100일이구나. 와, 어때요? 평가? 저는 나쁜 점수를 주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대표 중에서 저렇게 상식적인 얘기를 하신 분이 처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비 사건에 사과하셨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셨고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연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진영과 다른 얘기를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다. 그것이 송영길 대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객관화된 데이터로도 송영길 대표가 못하지 않았다라는 수치가 나와요. 한국일보의 오늘 보도를 보면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4월 둘째 주에는 55%였는데 8월 첫째 주에는 47%로 대략 한 8%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뭐 잘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못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당 대표로서 안정적인 관리, 청와대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라고 그러나 이거? 뭐 그런 식의 평가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도층을 바라보는 시선도 중도층을 좀 돌리고 어떻게 보세요, 우리 권시 정권 교체 뭐 그거는 저는 지금 좀 성급한 것 같지만 송영길 대표 괜찮다라고 하는 데 동의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송영길 대표도 뭐 욕도 많이 먹죠. 자기도 이제 엊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전화기를 뭐 얼음물에 넣어 놓아야 된다. 너무 전화가 문자가 많이 문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그 강성 지지층 그에 대해서 문자에 대해 문자 폭탄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확한 어디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욕을 먹는데 욕 먹지도 말아야 될 거예요. 자기가 사서 욕 먹는 게 있고 먹어야 될 욕을 용감하게 또 남들 대신에 먹어주고 그런 게 있다면은 송영길 대표도 후자죠.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 국면에서 아무래도 경선 주자들이 좀 지지층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선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좀 쏠림 현상이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그 균형을 잡아주면서 이게 뭐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떠나가지고 전반적인 균형을 잡아주면서 민주당이 이 균형줄을 잡는다. 그러면서 욕을 먹는 거니까 그거는 그 경선 주자들 대신에 욕을 먹어주는 것이고 뭐 그래도 이제 여당이 뭐 막 나가는 거 아니네 좀 안정감 있게 가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강성 지지층의 문제라든지 뭐 남북 연합 훈련에 대한 문제,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균형줄을 잡아왔죠. 이겁니다. 송영길 대표가 했다는 얘기 문자폭탄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한 얘기예요.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말들을 언론 기사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다. 아예 무시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이제 이게 언론에 대한 지적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문자폭탄 내용들을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말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문자폭탄이 민주당 의원들과 정책 노선에 영향을 끼치니까 기사가 안 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뭐 욕설을 적나라하게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 의원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끼친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일단 두 분 다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건 어때요? 일단 여당의 당대표가 뭐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대선 선거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경선 관리인데 대선 주자들과의 관계는요? 송영길 대표 같은 이게 경우. 그러니까 뒤에 저 국민의힘 때도 이야기가 나가겠지만 이 공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뭐 그게
뭐 멸치하고 돌고래를 뭐 같이 취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되게 낮은 사람하고 높은 사람한테 그럼 난 너희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겠어라고 해가지고 같이 대우해가지고 그럼 억강부약을 하는 게 과연 그게 공정한 것인가? 높은 사람은 높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공정한 거. 이거 보는 사람마다 이제 시각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지금 송영길 대표가 뭐 이재명 뭐 폈는다 이런 욕 먹는 것은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1위인데 그 1위에 대해 가지고 좀 과도한 공세에 대한 거는 우리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식의 방어를 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건 제가 말씀드린 시각. 멸치와 돌고래를 이게 같이 먹는 게 맞냐. 돌고래는 또 돌고래대로 좀 보호를 하는 게 전체적인 전략상으로 맞냐 해서 볼 때는 그 송영길 대표 정치 경험도 많고 하니까 조금 후자 쪽 돌고래는 또 돌고래대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 보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평등 하는데 우리 헌법권 보면 평등의 의미를 헌법조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게 이제 평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뭐 법적인 평등을 뭐 정치에 그대로 치환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갑자기 윤태호 지회장이 저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어쨌든 야 근데 이게 뭐야? 우리 저 다솜 작가 이거 나보고 하라는 거지 이 질문. 자 써줬으니까 읽습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이런 질문이 있어서 어제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알고 축하해 주신 분들도 있던데 김태현의 정치쇼로 제가 진행을 맡은 지도 어제가 100일이었대요. 저는 잘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써준 대로 저는 읽었을 뿐이다.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시 형 뭐 전임 뭐 앵커께서 진행했을 때는 제가 동시 접촉자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200~300명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한 600명 가까이 되고 보통 저번 주는 한 1000명 되던데 오늘은 좀 휴가 가셨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2배 이상 동시 접속자가 늘어난 거 보면 어쨌든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우리 민망하다? 프로그램의 전임 진행자들을 보면요. 전임자를 제외하고는 되게 뭐가 잘 돼가지고 나가든지 뭐 이상한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안 나갈 줄 안 나갈 거는 저는 우리 김태현 이제 진행자는 좀 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딱 붙어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누구예요? 전임이 EJ PD. 높은 사람이잖아요. 네,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우리 CP. 네. 저 청취자 여러분들 이 답은 짠 게 아닙니다. 이거 순수 라이브예요. 시켰잖아요 아까. 왜 그래 또? 미안해요. 미안해. 네. 자, 5529님, 김태현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엄지척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3장. 막 쏴 그냥. 3장이나? 좋다. 퍼주기야, 퍼주기. 매표야 매표. 표퓰리즘. 자, 그러면 우리 송영길 대표하고 제 얘기까지 해봤으니까 야당 얘기해 볼게요. 야당 이준석 대표. 등장은 사실 정말 센세이션했잖아요. 한국 정치에 뭐 지각병동이 왔다, 판을 바꿨다, 뭐 모든 언론이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극찬을 했는데 아직 100일은 안 됐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이준석 대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말이 많다.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인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얘기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말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평론 형식의 의견 개진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이 당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 문제 같은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내 말 들어. 내 말 들으면 괜찮아. 선거도 이겨. 내 말대로 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당대표는요.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지 평론가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준석 대표 당선될 때 그런 예측을 했는데 완전 빗나갔어요. 송영길 대표를 엄청나게 압박해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곤란해질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뭐 매일매일 뭐 매주 뭐 맞짱 토론합시다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별로 뭐 한 번 만났죠. 만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뭐 승리를 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 외에는 뭐 별로 충돌이 없는데 이준석 대표 참 뭐
장성재 소장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성공의 경험에 갇히는 게 조금 문제라고들 지적을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성공한 것이 이제 끝장 토론. 계속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렇게 멘트 그리고 이제 뭐 순발력 있게 커뮤니티 같은 데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이게 집어내는 거 뭐 그다음 또 리얼리티 쇼도 옛날에 나갔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성공했다. 그러니까 우리 대선 주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게 좀 자기 이제 소신 내지는 신념인 것 같은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요 10%에서 30%로 올릴 때 하고 30에서 50으로 올릴 때는 전략이라는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겠구나. 근데 좀 이준석 대표는 자기의 성공 경로에 대해 가지고 좀 과한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 캠프에서 언론분 보면 그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윤태곤 실장 얘기한 것처럼 아니 지금 여당과 청와대를 야당 입장에서 공격할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드루킹 문제라든지 뭐 백신 문제라든지 뭐 전반적 경제 문제라든지 그런 공격의 대상을 청와대와 여당이 아니고 안에서 경선 주자한테 내전을 하고 있냐 이런 비판도 있는 일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제 오르신 말씀이고 전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도부 최고위원 회의가 좀 모래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래알? 네, 그냥 이준석 대표 나가서 뭐 얘기를 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당의 공식적인 자리보다 외부에 이제 방송에 나가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렇고 뭐 최고위원회는 이렇고 당의 경선준비위원회는 이렇고 하면서 거의 그냥 본인도 평가를 해요. 근데 본인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지도부로서 많은 노력을 해야지. 경선준비위원회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준석 대표랑 둘이 짜고 서병수 위원장이랑 둘이 짜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최고위원으로서 이렇게 경선준비위원회가 어떤 좀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리해 나가는 것이 지도부의 역할인데 이게 지도부가 각기 따로 논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더 좀 우려스러워요. 근데 민주당도 뭐 최고위원 뭐 하는지 지금 아세요? 뭐예요? 민주당 최고위원들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윤석열 공격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도 뭐 다 뭐 송 대표하고 뭐 어떻게 회의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 자체는 뭐 크게 이제 문제가 아닌 것인데 지금 이제 이 대표가 다른 대선 주자들하고 지금 트러블을 일으키는 걸 보면은 예컨대 중도냐 보수냐. 뭐 이런 노선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타일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 세세한 거, 뭐 8월 25일, 8월 25일 날 뭐 토론을 뭐 하냐 마냐, 뭐 이런 15일. 거 15일, 그런 것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이유 때문에 싸우는구나라는 걸 조금 이렇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공감은 못 가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야 되는데 그 조금 이해가지 못하는 싸움들이 벌어진다. 물론 2달밖에 안 됐고 대선은 게 7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뭐 좀 더 한 달 좀 더 그럴 거냐? 선선해질 때까지 이러면은 큰일이죠. 근데 이래요. 이준석 스타일대로 계속 가면은 당이 망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야 이준석 스타일대로 안 가면 당은 더 망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어 그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좀 교집합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찾아요?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 얘기도 듣고 대선 후보 경선 관리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쪽과 좀 소통을 잘 해서 불협화음 안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송영길 대표 이야기하면서 원래 이게 뭐 돌고래하고 뭐 멸치인가? 뭐 이건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에 나온 이야기인데 거기 비유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3명 토론한다면서요. 저는 13명이 토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13대 1이지 뭐. 그것을 이렇게 그러면은 같이 똑같이 하는 게 과연 평등, 공정, 나아가서 대선 승리에 대해서 제일 유리한 경로인가?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과거 경년 프로그램처럼 막 이렇게 뒤집히고 막 이렇게 해야지 흥미롭고 드라마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드라마지 뭐 누가 뒤에서 그걸 만들어 줘가지고 한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 의견 다 해봤고
타짜 우리가 두 분한테 자 누구 중간 어느 거에 대한 중간 누구나 어떤 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 해볼까요? 여쭤봤더니 우리 윤 실장은 누구를 고르셨냐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보셨어요? 대통령 임기 전체에 대한 중간 평가라기보다 최근에 역시 최근? 한 100일 그렇죠. 뭐 이렇게 골라가지고 보면은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거 상수로 봐야 된다. 또 어느 쪽에서는 왜 높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라고 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일 첫 번째 이게 탄탄한 이제 자기 지지층이 있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한 2, 3주 전에 이게 좀 오버슈팅돼 있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오버슈팅. 그러니까 원래 나와야 될 것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 한 일주일 정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한계가 드러나는 모습들이 보이죠. 대통령 지지율 높게 유지할 때는 뭔가 좀 되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하는 식으로 해서 지지율을 관리해온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관리다. 자 보십시오. 이재명 저 이재용 부회장 다석방 그 뭐 법무부가 하는 일입니다. 모더나 백신 복지부가 하는 일입니다. 한미 군사 연합훈련 국방부 장관이 잘 협의해서 결정하십시오. 이게 좀 해도 너무하다라는 것들이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다 터져 나오고 특히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장성철 소장은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최악의 나쁜 정치를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때문에? 편가르기 하셨고요. 내 편 챙기기 하셨고요. 그래서 국민을 반으로 좀 갈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태곤 실장님께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뭐 정치 개입을 안 하시는 게 좀 뭐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사석에서 좀 하셨는데 저는 대선에 결정적으로 개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을요? 행안부 장관 민주당 의원 출신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 의원 출신입니다. 적어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당 의원들을 이렇게 선거 주무부서에 하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형식적으로나 기계적인 중립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정적으로는 전임 진행자이셨던 이철희 소장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뭘 하신다고요? 아니 어떤 대선판을 주도하기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정무수석으로서 역할을 하실 것 같다. 근데 이제 이철희 근데 원래 소장이 정무수석 명명 그거 하는 거 이런 아닌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뭘 해가지고 미치는 게 있고 안 해가지고 미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장 소장님은 이제 뭐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야기하시면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고 최근에 보자면은 영향을 움직이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리스크를 줄이겠다라는 이제 전략적인 기조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해야 될 이야기도 안 하다 보니까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 개입과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건데 그게 이제 너무 섞여버렸다는 거죠. 자,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평가하고 싶은 어떤 세력에 대해서 봤더니 팬덤 지지층 얘기하셨네. 네. 어떤 의미죠, 이건?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매니아층입니다. 팬덤이 있어야 저를 지지해주고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다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시고요. 근데 그 팬덤 정치가 잘못하면은요 상대방을 향한 혐오 정치로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분하고 네. 페이스북에서 한참 동안이나 논쟁을 좀 벌였는데 그게 건전한 논쟁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반말, 욕설 네. 이런 거 섞여 나오니까 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야말로 참 나쁜 정치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팬덤이 없으면 정치인으로 우뚝 쓸 수도 없고 그렇죠. 팬덤을 통해서 외연 확장도 어려울 수 있고 왜냐하면 자꾸 그러면은요, 아니 그래 너희들끼리 해봐. 네. 축소지향적이 되거든요. 이건 상당히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윤태곤 실장은 어떻게 보세요? 팬덤 정치. 참 다들 이제 올라타려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팬덤보다 더 문제는요. 더 리더십의 정치가 아니라 팔로워십의 정치예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말고. 제일 팬덤이 강했던 사람은 YS, DJ 두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기가 차는 게 있는 게 87년 대선 때 보면요. 이게 대구 경북하고 광주 이렇게 충돌은 그때 이제 역사적인 정치적 환경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게 있는데 DJ가 부산 와가지고 돌 맞고 30초 남았어요. YS가 광주 가서 돌 맞았어요. 네. 팬덤 때문이거든요. 아,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팬덤을 자기들이 휘어잡고
그 리더십. 움직였는데 근데 지금은 팬덤에 끌려가는 정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 멋있다 이 말. 그땐 좀 지역 감정이 네. 더. 그러니까 그 같이 결합되는 건 거죠. 자 여기서 타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장성철 교수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